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영상 오랜만에 찍습니다. 그쵸?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한참 좀 찍었었는데 얘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CMO, CDMO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물량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다시 실적이 원상복구가 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못 해주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밀려 내려가고 있더라. 일단 올해죠. 지난달이었는데 1일날 인수했던 독일의 CDMO IDT 부분이거든요. 바이오로지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2025년 정도, 내년 정도에 예상이 된 가운데 피인수 기업의 글로벌 빅파마 트랙 레코드를 기반으로 해갖고 뭐 CDMO 사업의 중장기 성장성이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CDMO 사업하면은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생물보안법.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다시 보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이 CDMO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코로나 시절 때 얘네들이 뭐 백신과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제 뭐 거의 이제 팬데믹이 끝나갈 때쯤에 만들어져 갖고 별 쓸모는 없었죠. 그게 활용이 되진 못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가져갔다라는 뭐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회사들에서 나오는 그 백신과 치료제들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CMO, CDMO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코로나 시절 때 돈을 진짜 많이 벌어놨습니다. 물론 반짝이긴 하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네들이 CDMO라든지 CMO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CDMO 관련해서,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뭐 바이넥스든 삼성바이오로직스든 뭐 ST팜이든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네도 정작 그 CDMO, CMO로서 돈을 벌었던 회사 치고는 움직임이 너무 약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일 소재 백신 뭐 CDMO 기업이었죠. 그래서 바이오로지카의 지분 인수 절차를 완료했는데, 제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영상을 찍을 때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백신을 뭐 생산하고 개발 생산하고 위탁 생산하고 위탁 개발 생산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세포 쪽이었고 그 다음에 CDMO 쪽이었고 인수합병 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임상 다른 것들도 있긴 하죠.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이 CDMO 기업을 인수한 거였습니다.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2025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향후 CDMO 사업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한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서 트럼프가 싫어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상원에서도 통과가 될 거고, 조금 더 좀 긴 관점이죠. 뭐 유예기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한테도 뭔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실적 목표로서 그 바이오로지카 같은 경우는 2025년 한 680억 정도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후 캐파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동률 2배 정도를 증가시킬 거고, CDMO 시장의 매출 점차 늘려 나갈 거야, 이런 전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인력 구조 조정이죠. 통해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효율적 재고 관리, 그 다음에 공급망 개선 등 수익성 개선의 작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내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꾸준하게 진행이 됐었던 글로벌 폐렴구균 단백질 결함 백신이죠. 이거 일단은 시장 규모가 한 2030년 정도 하면 12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 먹거리예요. 핵심입니다. 이게 글로벌 임상 3상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작이 되고요. 중간 결과는 이제 2026년, 2027년 정도에는 FDA 승인, 2028년도에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가 뭐 코로나 때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 막 2달, 석 달 또는 1년 만에 뭔가가 막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던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긴급사용 승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단계로 진행이 됐던 건데, 보통 임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일단은 뭐 소아용 폐렴구균 단백 결합 백신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뭐 퍼스트 인 클래스로 평가가 되면서 성공적인 출시가 된다면은 중장기 실적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한 5년 정도 후면 한 2028년에서 30년 정도가 되겠죠. 매출 추정치가 400에서 2200억 정도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얘네들 지금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23년, 2024년도 매출액이 191억이에요. 이 191억인데 이 약만 잘 팔리고 지금 예상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약 하나만으로도 최대 22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10배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레벨업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죠. 그 흐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매출의 전망치를 놓고 보면은 올해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2012년에는 뭐 450억대, 3년에는 370억, 그 다음에 올해는 뭐 아직 예상치긴 하지만 190억 정도를 찍을 것 같고, 내년 정도가 200억, 그 다음에 뭐 220억, 230억, 300억, 400억, 500억, 8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한 향후 10년 정도 쭉 놓고 보면은 뭐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결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적자가 유지가 되면서 조금 더 진행이 돼야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막 그렇게 좋은 회사로서의 탈바꿈은 되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바이오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뭐 생물보안법에 따른 CDMO의 수혜,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한 분야를 잘 활용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성장세라든지 아니면 매출의 뭐 흑자? 영업이익의 흑자도 조금 돌아서는 것도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당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추세의 전환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 추세의 전환은 일단 6만원 정도까지는 터치해주고 눌릴 때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아니야 다를까 일단은 6만원이 뭐예요? 증권사의 단기 목표가더라고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6만원까지 오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눌림을 받는 걸 확인하고 돌파할 때 그때 차라리 추세의 전환,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덤벼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 라인에서 이전에 형성됐던 이런 저점들이 있으니까,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서 대놓고 들어가자,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오랜만에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찍었는데, 시장의 흐름도 뭐 그렇죠. 대선도 있었고 금투세 이슈도 있었고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CDMO라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좀 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와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죠. 이것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도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저 허브경제TV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시장을 눌렀던 금투세 이슈도 끝났고요. 트럼프 해리스 대선 이런 부분도 끝났죠. 물론 지금 오늘 당장만 놓고 보면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애들 얘네들이 막 이렇게 밀려 나가라니까 지수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 흐름 속에서 테마들이 살아있으면서 조금 더 활발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금투세 폐지 이전에, 미국 대선 이전에, 거래대금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꿈틀꿈틀 거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장의 흐름에서, 여러분들 운이 되게 좋아요. 이런 흐름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고 있고,
우리 허벅경제TV도 이걸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 55% 정도 가장 큰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회복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가 도대체 몇 번이나 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많지 않을 거예요. 살면서 이런 기회는 많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야 나는 국내 시장 너무 힘들다 이거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 저 미국 주식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